이번에는 모바일 LLM에 이어서 최근 발표된 모바일 LLM 프로의 테크니컬 리포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온디바이스 랭귀지 모델에 대한 수요로 1 빌리언 파라미터의 모바일 LLM 프로를 소개하며 이 모델은 컨텍스트 윈도우 12만 8천 토큰에 4비트 퀀티제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모델 훈련을 위해서 임플리시트 포지셔널 디스틸레이션, 스페셜리스트 모델 머징, 데이터 믹싱 전략, 4비트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 모델은 더 큰 모델에 비해서 훈련 과정에서 덜 경고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이나 분포 변화로 성능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첨단 모델에서 흔한 32K, 32,000 토큰 이상의 롱 콘텍스트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용적인 배포를 위해서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모델 파라미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LLM 프로를 훈련하기 위해 몇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기술들에는 모바일 도메인별 데이터 비율을 정하기 위한 데이터 믹싱 프레임워크, 롱 콘텍스트 능력을 전이하기 위한 임플리시트 포지셔널 디스틸레이션, 서로 다른 능력에 최적화된 전문가 모델의 결합, 그리고 4비트로 퀀티제이션 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후 소개될 프리트레인의 4단계에서 각각 적용이 됩니다. 모델 구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라마의 여러 설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마4와 같은 202,048개 보캐뷸러리를 가지지만 임베딩 쉐어링을 통해서 2억 6천만 개 파라미터를 절약했습니다. 30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구성하여 성능과 레이턴시의 균형을 맞추었고 그룹드 쿼리 어텐션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전 모바일 LLM의 연구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4.8배 업스케일링, 컨텍스트 랭스는 12만 8천 토큰까지 지원합니다. 이 확장된 컨텍스트 랭스가 하드웨어 제약을 넘어서거나 배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512개 토큰에서만 어텐션 연산을 하는 로컬 어텐션 레이어를 글로벌 어텐션 레이어와 함께 배치했고 그 비율은 로컬 어텐션 레이어 3개당 글로벌 어텐션 레이어 하나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로 우선 프리트레이닝이 진행되는데 이 4단계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된 것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플리시트 포지셔널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여 롱 콘텍스트를 지원하도록 확장,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전문가 모델을 학습 후 병합, 네 번째 단계에서는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수행하고 이 모든 단계들에서는 라마4 스카우트를 티처 모델로 하여서 로짓을 이용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아닌 포워드 KR 다이버전스 로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전 훈련 단계는 그림 1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웨이트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토큰을 이용하여서 일반 언어 능력을 학습하며 두 번째 페이지에서 롱 콘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훈련되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여러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 모델들을 훈련하여 병합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결과가 모바일 LLM 프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고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CPU와 가속기를 위한 버전으로 서로 다른 4비트 퀀티제이션 모델이 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성을 위해 메타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동적 데이터 믹싱 전략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이트웨이트 스태티스티컬 랭귀지 모델에 각 데이터 샘플 X가 업데이트 전과 후에 도메인 D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서 X 인플루언스라고 정의하고 모든 도메인별로 인플루언스를 집계하여서 이를 인플루언스 벡터라고 합니다. 이 인플루언스 벡터를 라이트웨이트 뉴럴 리그레서에 통과시켜서 각 도메인의 다운스트림 유틸리티를 추정합니다.
이 과정은 모델 훈련 전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 데이터셋의 비율은 이 표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이 분포에 따라서 페이지 1에서 1조 4천억 개 토큰을 배치 사이즈 200만 개로 64만 스텝 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이 롱 콘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롱 콘텍스트 처리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메모리 사용량 증가와 새롭게 롱 콘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데이터 분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메모리 사용량 문제에 대해서는 모델 구조에서 설명된 것처럼 로컬 어텐션과 글로벌 어텐션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사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한 데이터 분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위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임플리시트 포지셔널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 블럭 커저 마스킹, 로지 디스틸레이션의 시너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페이지 1에서 학습했던 문서들을 이어붙여서 장문 텍스트로 만들고 이를 입력할 때 블럭 커저 마스킹을 적용하여서 이어붙여진 문서들 중 하나를 볼 때는 다른 것들을 참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 모바일 LLM 프로는 이를 직접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티처 모델의 로짓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어떻게 롱 콘텍스트에서의 위치 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지는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에서는 만약 이어붙여진 문서에 블럭 커저 마스킹을 적용한다면 이 그림 3에서 왼쪽과 같이 한 문서에 대한 위치 관계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티처 모델은 이미 롱 콘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훈련되어 있고 티처 모델에 이어붙여진 문서를 입력하여 얻은 로짓에서는 이러한 롱 콘텍스트의 위치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던트 모델은 이러한 티처 모델이 출력한 보캐뷸러리에 대한 확률 분포, 로짓을 학습함으로써 롱 콘텍스트에서 위치 거리 효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 도메인들에서 각각 전문가 모델들을 훈련하여서 병합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페이지 2에서 훈련된 모델에 여러 도메인에서 전문가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이때에는 이미 모델이 안정적인 웨이트 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분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비교적 낮은 러닝 레이트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된 전문가 모델들을 논 유니폼 웨이트 에버리징을 통해 병합하는데 이때 논 유니폼인 이유는 웨이트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닌 도메인별 가중치에 따라서 평균하기 때문입니다. 이 웨이트3의 결과 모델을 모바일 LLM 프로 베이스라고 부르며 허깅 페이스에 공개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인의 마지막 단계는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입니다. 모델을 CPU와 가속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퀀티제이션 하는데 CPU 모델에서는 웨이트에 그룹 와이즈 퀀티제이션을 적용하지만 가속기에서는 일부 가속기가 그룹 와이즈 퀀티제이션을 지원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라서 대신 채널 와이즈 퀀티제이션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퀀티제이션 웨이트의 범위를 정할 때도 CPU 모델에서는 웨이트 그룹의 최대 최소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가속기 모델에서는 역전파를 통한 최적화 과정에서 학습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학습 과정에서 티처 모델을 학습 앞선 단계까지는 라마 포스카우트를 사용했으나 이 단계에서는 풀 프리시전 모바일 LLM 프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모델을 다른 비슷한 크기의 모델들과 비교했습니다. 우선 페이지 3까지 훈련된 풀 프리시전 모바일 LLM 프로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일관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를 거쳐서 4비트 퀀티제이션 된 모델들과도 비교했는데 평균 점수가 61.81에서 61.08, 60.42로 하락했으며 이는 사소한 성능 저하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정한 일반 목적 온 디바이스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12만 8천 토큰의 콘텍스트 랭스와 로컬 글로벌 어텐션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다양성이 모델 성능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이 표 6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이때 데이터셋의 자연 분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네모트론 매스와 플랜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긴 하지만 작은 데이터를 과도하게 샘플링하는 것이 모델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7개의 데이터셋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빼고 훈련하여 개별 도메인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루3와 네모트론 사이언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맞춰서 두 번째 단계 데이터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델 세이프티와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합성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델의 성능은 표 7과 같습니다. 9개 벤치마크에서 평가했을 때 모든 벤치마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시스턴트 태스크들에서 가장 우수한 1빌리언 인스트럭션 튜닝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벤치마크만이 아니라 모델 후보 간 응답을 직접 비교하는 휴먼 이밸류에이션 실험도 수행했습니다. 100개의 샘플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델 결과에 모델 A 윈, 모델 B 윈, 타이의 세 주석 중 하나를 달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델 LLM 프로는 라마 3.2 1빌리언에 비해서 모든 태스크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젬마 3 1빌리언에 비해서는 2개 태스크에서만 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더 낮은 평가를 받은 태스크에서의 차이는 작은 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태스크에서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모델의 레이턴시를 모델이 생성을 시작하기 전 입력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시간, 디코딩 속도, 키밸류 캐시 크기로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CPU는 삼성 갤럭시 S25 CPU, HDP는 삼성 갤럭시 S24 헥사곤 텐서 프로세서입니다. 이 표 10의 결과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주는데 프리피어 레이턴시와 디코드 스피드는 입력 프롬프트 길이와 하드웨어 선택에 의존하고 HTTP 프로세싱의 CPU보다 더 빠른데 특히 프리필에서 더 큰 속도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LLM 프로 훈련을 위해 사용한 기술들의 이점에 대한 추가 연구도 진행하는데 페이즈 1의 데이터 믹싱 전략,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임플리시트 포지셔널 디스틸레이션, 전문가 모델 병합, 그리고 채널 와이즈 퀀티제이션에서 퀀티제이션 웨이트 레인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선택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모바일 LLM 프로를 훈련할 때 사용한 방법들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에서는 온 디바이스 추론을 위해 설계된 1빌리언 파라미터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 모바일 LLM 프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 데이터 믹싱, 임플리시트 포지셔널 디스틸레이션, 스페셜리스트 모델 머징,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그 결과 여러 벤치마크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4비트 퀀티제이션 이후에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그 모델의 체크 포인트와 코드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리포트를 마치고 있습니다.